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수학이 보일 겁니다. 투자하겠습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143쪽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단언컨대 함수가 수학입니다. 이 함수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고등수학까지 쭉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라 하는 것은 이 함자가 한자로 적으면 상자 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굳이 한자는 몰라도 괜찮아요. 적지 말자. 이 함자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상자에 뭘 넣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교육 과정에 이렇게 생긴 박스, 이렇게 그림 본 적 있나요? 여기다 x를 투입하면 y가 쏙 나오는 이 관계를 우리는 y 콜 fx라는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래서 그걸 이제 펑션, 함수 이런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변수란 말이 있어요. 변하는 수. 자, 이것도 필기 하세요.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값을 변수라 부르고요. 이 반대말은 상수란 말이 있어요. 변하는 수가 아니라 일정한 값을 상수라 불러요. 그 상수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example, 예를 들면 3 또는 7 이런 것들 등등등등 많은 변수, 상수가 있잖아요. 그냥 변하지 않는 수를 일정한 수, 상수라는 표현을 쓰고 변하는 수를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네. 그런데 두 변수 x랑 y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이 표현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x 값이 딱 하나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y는 x에 대한 함수란 표현을 쓴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는 y는 x의 함수란 말을 썼지만 정확한 표현은 y는 x에 대한 함수 표현이 있어요. y는 x에 대한 함수. 여기 대한이란 말을 쓰면 좋아요. 아하. 그래서 x 값이 변하면 y 값이 하나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거 작은 예를 들게. 어느 지역의 지진파 P파는 매초 7km씩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 수학적 표현은 7km per sec라는 표현을 쓰지. 1초에 7km를 움직이는 P파라는 게 있어. P파, S파.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P파가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Ykm라 할 거예요. 그러면 1초 후면 7km, 2초 후면 14km, 3초 후면 21km, 4면 28, 5면 35라는 이런 관측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관측값들을 어떤 점을 찍든지 좌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탁탁탁 찍으니까 어떤 규칙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야? 라고 묻거든. 1일 때는 7이고요. 2일 때는 14예요. 3일 때는 21인데 x에다가 7을 곱하면 y가 나오네? 이런 관계식을 찾아낸 거야. 그걸 적어보니까 y는 fx 또는 fx는 7x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앞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이 녀석을 그래서 x에 대한 y의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기호 f 있죠? 이제 f 말고도 이제 다른 걸 많이 쓰긴 해요. 이제 고등수학 올라가면 f, g, h, i, j까지 f 아주 많은 함수 표현이 나와요. 그 f는 일반적으로 펑션을 나타내는 기호화 시킨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x 값이 하나에 y 값이 두 개 정의된 것은 함수가 아니라 나중에 도형이라고 배우셔야 돼요. 도형 방정식 배우지? 우리 도형 뭐야?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 원 여러 가지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을 나타내는 거야. 간단한 예를 한번 봐드릴게요. 조금 필기하지 마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퀄 1이라는 이게 원의 도형이라는 말을 쓴단다. 이건 함수가 아니라 도형 방정식이라고 따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리는 것만 대해서는 초등수학 때 할 때 했어요. 근데 초등수학을 조금 벗어나는 이걸 음함수, 도형 이런 표현을 배우게 된단다.
이걸 쪼개고 돌리고 자르고 뭐 여러 가지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걸 도형이라고 불러. 이런 건 x가 딱 하나 정해지면 y가 두 개 정해져요. 자, 이거 뭐 굳이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좀 깊은 얘기라서 x 값이 이렇게 x가 지금 요 직선 2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x가 2분의 1일 때 y가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나와요. 이건 따로 함수랑 구분 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 이게 다다. 함수의 정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어. 같이 읽어볼게. x 값이 하나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오직, 자 밑줄 그어야 된다. 오직 하나만 딱 정해지는 관계를 우리는 x에 대한 y는 x에 대한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함수값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함수값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나중에 이걸 함수값을 모아 놓으면 이 업그레이드 버전은 요건 조금 필기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 치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치역.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적어 놓기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함수값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봐 드릴게요. fx equal 6x-1이었어. 이런 함수가 있어. 그래? 근데 x 값이 -1, 0, 1일 때 거기에 대한 함수값 보이죠? x에 대한 함수값 다시 밑줄 그으세요. x에 대한 함수값을 표현할 거야. 자, 첫 번째. x가 -1일 때. 자, 이게 x자리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6 곱하기 -1, -1이니까 -7이 나오죠. 이거를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다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책이 있습니다. x가 -1일 때 함수값 f-1은 -7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은 뭐냐면 이걸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 -7. 실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6x-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이제 그리게 될 거예요. 실제로도 반드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자. 알았지? 반드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대충 표현해 두세요. 자, 대충. 자, 좀 전에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1을 대입했더니 -7이 나왔지? 그래서 이걸 이 A점 보이지? A점 보이나요? 이 A점이 바로 X값이 -1일 때 대응된 함수값 -7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고, 그럼 X를 0을 대입해 보세요. 0, 얼마요? 0을 대입하면 6 곱하기 0. 그렇지. -1이네. 오케이. 이 점 B 보이지? B점이 0, -1이라는 거예요. 그럼 X를 1을 대입할까? 그럼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1, 에이, 6 곱하기 1 빼기 1인데 5가 나오지. 점 C 보이지? 이 점 C를 이글한다면 X가 1일 때 Y 값이 5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그래프 위로 말 그대로 좌표 평면 위에 올릴 수만 있다면 이제 중2는 마무리하고 중3으로 올라갑시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이렇게. 어때? 대충만 지금은 큰 그림만 좀 봐두세요. 알겠지? 요것도 그림을 좀 이따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점 좌표가 바로 이 점 있는 -1, -7. 두 번째. x가 0일 때는 y가 뭐가 나왔지? f0이라는 표현을 쓴다. f 쓰고 소가로 0 쓰면 돼. f0은 얼마? -7이 나오지.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하면 요 캡틴 B 보이지? 요 캡틴 A였고 캡틴 B 점 좌표는 0, -1이라는 거야. 세 번째. x 1을 대입해 보세요. 1일 때 함수값을 f1이라는 표현을 쓴다. 다시 x가 1일 때 대응된 함수값을 f1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녀석은 몇 콤마 몇? 1,5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 1,5.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140쪽 1차 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수학이 함수예요. 수학이 함수다. 자, 어떤 게 함수인지 보여드릴게요. 창민이는 학교에 갈 때 1분에 60m 속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한 번도 보지 못한 수학이 계속 나올 거야. 뭔가를 배웠는데 똑같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말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이거 1분에 60m 속력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1m per 60m라고 했지, 그제? 1분 동안 60m를 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1분 동안 몇 미터를 가지? 여기 뭘 채워야 돼요? 60을 채우는 거지. 그러면 2분이면 몇 미터를 간다는 얘기예요? 120. 3분이면 180. 4분이면 그렇지. 이렇게 표를 채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x와 y의 관계식을 어떻게 쓸까요? 지금 y는 거리라고 표현했고요. x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위에 주어져 있는 건 속력 아닐까요? 자, 우리 제자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게 있지. 자, 선생님 속력은 뭐라고 했지? 단위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렇지. 이건 2024년 수능에도 나왔던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시간분의 거리를 속력이라 부르는데, 하지만 이렇게 읽는 거다. 단위 시간,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그럼 양변에 시간을 곱할 수 있잖아. 좌변에다 곱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오른쪽 변, 우변은 뭐가 남아? 거리가 남지. 자, 그럼 봐봐. 우리는 거리를 뭘로 뒀어? x, y 중에 y로 뒀네. 속력 여기 있네. 60. 시간을 뭘로 뒀어? x. 그래서 2번 답은 어떻게 쓰는다? y는 60x. 실제로 요거 수업 끝나면 지오지브라라고 이 어플을 한번 깔아보세요. 지오지브라 클래식 깔면 돼요. y는 무료 어플입니다. 60x를 실제로 그리면 뾰족하긴 한데 이 빨간색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y 콜 60x라는 거예요. 이 직선. 이야, 멋지죠? 자, 3번. 함수인지를 물었어요. 좀 전에 함수를 뭔지 책이 있었지? 함수의 정의가 뭐야? 누가 묻거든. 함수는 x 값에 대한 y 값들의 모둠이라는 표현을 써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건 개념물 책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자, 개념물 책에는 뭐가 있냐면 앞장 탁 넘기면 한번 넘겨볼까요? 138쪽 넘겼나요? 1번 봐봐. 1번 보면 자, x의 값이 몇 개? 하나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몇 개 정해지지? only, 오직 only 몇 개 정해진다고? 하나씩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y는 x의 함수. 그리고 봐봐. x가 1일 때는 60, 2일 때는 120, 3일 때는 180. x가 딱 하나 있는데 y 값이 딱 하나밖에 안 정해지잖아. 그래서 이건 함수가 맞다 틀리다? yes or no? yes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140쪽 핵심 2번 문제 한번 볼까?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찾아라고 해서 자연수 x의 y 약수를 찾아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1번 보세요. x가 만약에 1일 때는 1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만 보면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 정해져요. 하지만 x가 만약에 2가 되면 x가 2일 때 2의 약수는 뭐가 있지? 1 또는 2가 되잖아. 이건 함수가 되지 않아요. 왜? 함수라는 건 x가 딱 하나 정해지면 y가 딱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지. 그래서 y는 1 또는 2가 되면 함수가 되지 않아. NO.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을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이쁜 정사각형 만들어지지. 그럼 모든 변의 길이는 x로 다 같잖아. 맞죠? 내각 크기, 내변 길이 모두 같아. 그럼 x가 4개니까 둘레 길이는 얼마지? x를 4번 더했다. 줄여서 어떻게 쓰지?
그렇지. 4x란 말을 쓰지. 그래서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져, 안 정해져? x가 만약에 1이야. y는 얼마지? 4. x가 2일 때는 8. 이런 식으로 x가 하나 정해지면 y가 함수가 맞아. 그래서 yes, 맞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해볼까? 자연수 x보다 더 작은 자연수를 물었어. 그럼 x가 만약에 1이야. 1보다 작은 자연수 y는 있어, 없어요? 그렇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 안 정해지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져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아. 얘도 사실은 함수가 안 돼. 그래서 너도 틀렸어. nope. 자연수 x를 5로 나눠서 나머지 y를 물었어. 이야, 멋지네. 초등수학, 초등수학. 자, 만약에 x가 1이야. 1을 5로 나누면 목은 0이지. 5곱 0은 0. 1에서 0을 빼면 1. 만약 x가 2가 됐어. x가 2일 때 5로 나누면 목은 0. 5곱 0은 0. 나머지 2가 되지. 3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때요? 0 적어주고 나머지 3. 초등수학을 할 때 이제 4를 5로 나누면 목은 0. 나머지는 0. 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5일은 5. 나머지 빵. 와우. 6을 5로 나누면 5일은 5. 나머지 1. 어때? x가 하나 딱딱딱딱 정해지면 y가 정해지지. 나머지 1, 2. 이 말의 의미는 x가 1일 때 y는 나머지 1. x가 2일 때 나머지 얼마? y는 2. x가 3일 때 나머지 3. 이해되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나머지 0. 어떤 말인지 알겠지?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딱 하나 정해지는 x랑 y 순서상을 우리는 함수라 부릅니다. 다시 x가 하나 정해질 때 y가 딱 하나 정해지는 x랑 y 사이 관계식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4번은 함수가 맞다 틀리다? 함수가 맞습니다. yes. 좋은 표현. 5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물 10리터를 X명이 나누어 마실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에 대한 얘기를 좀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야. 물 10리터를 일정해. 그럼 사람 수는 1.5명, 1.7명 있을 수 없잖아.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10, 나눠 떨어지지. 맞나요? 만약에 두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5가 되니까 이 50 나눠 떨어지지. 맞죠? 만약에 10을 3으로 나누면 어때? 3, 3은 9, 10 떨어지니까 10 빌려와야 되지? 다시 3, 3은 9.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3.333333. 10명이 10리터가 있는데 4명이 마신다. 그럼 2, 4, 8. 20 떨어지면 소수점 빌려가고 2, 50, 4, 5, 20 딱 떨어지네. 그래서 다 이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수입니다. 사람수. x가 1일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 y는 얼마지? 목을 나타내지 이번에는. 목 10. 이 녀석은 x가 2명일 때 x가 2일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몇 리터? 5리터. 이 의미는 3명일 때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목을 나타냅니다. 3.3. 여기 점 찍으면 되지.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yes,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41쪽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인데 함수값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값이라는 건 fx 이퀄 x분의 9는 맞아요. 우리 중1 때 반비례라고 배웠어요. y는 계속 놉니다. 이제 9 나누기 x. 자, 이런 반비례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지? 이런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요리함수 또는 직각쌍곡선. 초점에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F6이라는 의미는 F6을 이걸 한다면 X값이 6일 때 X값이 6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 그럼 뭐예요?
F6은 6분의 9 바꿔 얘기하면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3. 아하, 이 의미가 뭐냐면 자 6, 3 나누기 2라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점 D 보이지? 점 D 좌표가 6, 2분의 3이거든. 아하, 이걸 표현하는 거야. 어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는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100%다 이해는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그림도 대충이라도 그렸어요. 시간 좀 이따 드릴게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축이 X축, 이 축이 Y축, X축, Y축 표현했지. 점 D 좌표가 몇 콤마 몇? X가 6일 때 X 6 보이지? 밑에 아래쪽 6. 그 대응된 Y값 보이지? 쭉 올라가면 이 점. 이 점이 6,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값 F6이라는 건 X가 하나 정해질 때 거기에 있는 Y값을 함수값이라 부른다. 알았지? 그러면 준식은, 자, 구해야 될 식은 뭔데? 2를 곱해줘야 돼. 2 곱 F6. F6은 2분의 3. 계산하면 얼마지?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fx가 2x 플러스 1이 있어요. 오, 그런데 fa가 11이고 싶어요. fa라는 것은 x 자리에 뭘 대입한다?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2a 플러스 1은 11을 만족해야 돼. 그러면 이 a는 10이죠. a는 5가 되는 거야. 답은 구했지만 이 의미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 제자들 이 그림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놓습니다.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OK 함수를 멘토라는 핑크 그랬을 때 지금 y가 x가 뭐가 나왔지? a가 5가 나왔단 말이야. 5일 때 11이지. 자, 이걸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의미는 잘 보세요. 이 그래프 위에 5, 11이라는 점이 있어 없어요? 이 포인트 보이지? 이 포인트가 지금 뭐다? 가만 표현하면 5, 11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역시도 대충만 한번 쌤 시간 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책에다가 필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함수를 표현하는 것은 그래프다. 함수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지금 힘들겠지만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닙니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141쪽 핵심 4번 fx가 이렇게 ax-3에 함수가 주어져 있어. 함수라 하면 x가 하나 정해지면 아하 y가 여기 이 녀석은 다른 말로 y는 ax-3과 같은 면이야. 왜? 함수는 y fx라는 표현을 쓰게 돼.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y는 g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y는 h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y는 ix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함수의 표현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정의는 절대로 안 바뀐다. 그래? 그럼 이거 조건식 한번 보세요. 이 의미는 x에 뭘 대입했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 y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9. 다른 말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패스,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양변에 3을 더하세요. 그래?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a.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버리세요. 그럼 a는 3이 나오지. 자, 기억해볼까? y는 3x 마이너스 3 보이지? 기억해라. 잘 가. y는 3x 마이너스 3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와서 그때도 써먹을 수 있느냐? 자, 우리는 그걸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배우겠지만 기울기는 3,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자, 이 의미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9를 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자, 어때? 이 F 포인트 보이지? 이걸 다시 표현한다면 어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맞죠? 이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멋지구나. 이걸 우리 아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려내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 바람입니다. 남은 쌤이 시간 동안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제대로 배우고 올라가세요. 1번 답은 구해서. 자, 이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fx가 정해졌지? fx가 이거였는데 a가 3이잖아요. 3을 대입하면 fx는 뭐다? 불러볼까요? 이 보라색 모양은 3x 마이너스 3인 거야.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f1은 얼마예요? 기억해. f1은 x는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 f1은 3 빼기 3. 그래서 0을 지난다. 아, 이 점 좌표가 이 빨간 점 보이죠? 이 녀석이 1, 0. F2를 읽어보겠습니다. F2라는 것은 X는 뭘 대입한다? 여기 2를 대입하는 거야. 3 곱 2 빼기 3. 그래서 6 빼기 3. 오, 3을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몇 콤마 몇? 2 콤마 3. 아하, 2일 때 대응된 함수값이 이 점이라는 거야. 이 점이 뭐다? 2 콤마 3이라는 표현이야. 세 번째. 이 D것도 표현해 볼게요. F3의 의미는 X자리에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 3 빼기 3. 그래서 9 빼기 3. 오, 6. 이 의미는 몇 콤마 몇? 3 콤마 6이다. 아, 이 점이구나. 3을 대입했을 때 대응된 함수값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D것을 더하면 기억값은 얼마? F1이라는 건 X가 1일 때 대응된 함수값 얼마? 0. 파란색 F2는 얼마다? F3은 얼마다? 그래서 9가 된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페이지 142쪽 소단의 핵심 2번입니다. fx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선 f3을 읽어볼까요? 자, f3의 의미는 x자리에 뭘 대입한다? 3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2 된다. 두 번째 f-1은 x를 뭘 대입한다?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래서 4 더하기 2 6이 되네요. 아하, 이 둘을 대입하세요. 그럼 준식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곱하기 6 그래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답은 마이너스 50. 개념원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핵심 4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142쪽. 자, fx는 마이너스 x분의 3이라는 건 반비례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관계. 자, 그런데 f2a를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f2a는 x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2a를 대입하는 거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분의 3. 그 값에다가 f3a를 계산해. f3a는 얼마지? x자리에 뭘 대입한다? x자리에 3a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3을 대입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준식을 쓴다면 좌변은 초록색 마이너스 2a분의 3 마이너스 보라색 마이너스 3a분의 3 이 녀석이 6분의 1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양변에 뭘 곱하면 좋을까? 분모의 최소공배수 2a, 3a, 6a, 6의 최소공배수 얼마? 6a를 곱해버리면 이쪽은 뭐가 남아? 2랑 3 남잖아. a 약분되고 분자에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무결정.
3A 약분, 6A 약분 2가 남네. 그래서 플러스 6. 은 오른쪽 변. 얘는 뭐가 남아? 6 약분되고 A 먹고 펴지니까 A가 남네. 와우.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개념원리 중등수학 페이지 142쪽 문제 6번. 우선 G3이 마이너스 5를 읽어내셔야 돼요. G3이라는 것은 X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대응된 Y 값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근데 GX는 반비례함수가 주어져 있네. 그 G3을 계산할 거예요. X자리에 3을 대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A는 15라는 답이 나오지. 자, A가 구했어. A 자리에 여기 15를 대입하면 다 있으면 FB는 15를 나타내거든. 얘를 읽어봐. 하거든. fx에 x자리에 뭘 대입해? b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얼마나? 15라고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대응된 함수값을 표현하는 거야. x가 b일 때 대응된 함수값이 15. 그럼 b를 대입하세요. 그래서 2b 플러스 1은 15. 그럼 2b는 14. 양변에 2를 나누면 b는 7. 그래서 준식은 a 빼기 2b를 썼네. a는 15 빼기 2 곱 7. 그래서 15 빼기 14. 답은 1.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